자, 라이트 쌤 좀 펴보세요. 일단 저번에 우리 질문 받다 만 것도 해야 되고 얘기할 것도 있고 요번 주 중으로 3학년 거를 이제 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이 수요일이지? 금요일부터는 새 과정을 나갈 거라 책도 이미 구매를 해놨어요. 어머님들이 교재비는 다 납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말로만 듣던 중3 과정을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숙제 중에 하나는 새 과정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가? 개념 정리할 게 나갈 거예요. 안 내면 각오하세요. 노트 줬죠? 줬지? 개념 노트 하얀 거 줬지? 이번에도 안 내봐. 각오해. 자, 그래서 꼭 적어서 사진으로 난 선생님한테 개인톡으로 제출을 하시고, 필기할 때 항상 주의점은 칠판에 필기하잖아 선생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는 겁니다. 줄여서 쓰지 마세요. 예제도 쓰세요.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안 돼. 다 써서 내시고. 자, 항상 수업은 개념이 정리가 돼야 수업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개념 정리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내 설명 듣고 문제풀이만 하면 공부 하나도 안 된다. 중3권 그게 안 돼요. 생각보다. 주의하시고, 개념이 항상 수학에는 목숨과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노트 정리 다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개념 정리할 게 그게 내가 몇 분짜리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오늘 질문을 아마 다 받을 것 같거든? 저거 써준 거 B 플러스랑 하면은 남아있는 게 이제 뭐 남았죠? 확률의 A 단계와 프리뷰가 남은 거 맞지? A 단계 했나요 저번에? 그럼 프리뷰만 남았나? 그거 3페이지인가 남아있지 그러면? 3페이지 맞나요? 네. 그거 숙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3페이지랑 개념 정리 그리고 뭔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나 얘기를 할게. 자, 요거 찾아봐봐. 라이트셋 1064번. 자, 치료율이 90%라고 했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중학교 때 확률은 가능성이자 백분율이 맞으나 기본적으로 계산하거나 표기할 때 정의 자체가 퍼센트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 사건분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분수죠. 그래서 거기 있는 90%는 센스 있게 100분의 90으로 바꿔. 오케이? 분수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은 별로 어렵지 않아.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게 정확하게 내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뭐가 아닐 확률, 적어도 뭐뭐일 확률 이런 말이 써있으면 무조건 1-를 계산을 한다라는 걸 그냥 외워서 하지 말고 외워서 푸는 거 시험 대비 때 하는 거라고 했잖아. 뭐가 중요하다 해서 왜 이거를 전체 확률에 하면서 빼는 게 유리할까? 해답이 뭐였죠? 직접 계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얘도 봐봐. 3명이지. 3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될 확률을 계산하려면 뭘 찾아야 되냐면 환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적어도 한 명이 치료면은 말 그대로 한 명 이상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써볼게. 다시 한번. 내가 자꾸 이걸 써주는 이유는 의미 없이 외우지 말라는 거야. 첫 번째 환자만 치료, 2명은 죽었어. 두 번째 환자만 치료, 세 번째 환자만 치료.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치료, 세 번째 사망. 첫 번째, 세 번째 치료,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세 번째 치료, 첫 번째 환자 사망. 또 뭐가 있어요? 3명 몽땅 다 치료할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그냥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 2, 3, 4, 5, 6, 7의 확률을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돼. 하나만 써볼까? 자, 치료할 확률이 90%면 치료 못할 확률은 10분의 1인 건 괜찮지? 괜찮지? 그럼 요때 확률 계산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환자는 성공, 두 번째 환자 성공, 실패죠? 두 번째 환자 실패, 세 번째 환자 실패. 합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이야? 이건 더하면 1이지. 더하면 1 넘어가지. 확률이 1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알죠? 그것만 보더라도 눈치가 있으면 곱의 법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성공하고 연속해서 두 번째는 실패하고 연속해서 세 번째도 실패한 거잖아. 동시에 발생한 거지. 알겠니? 자, 이런 과정을 6번만 더하면 돼. 귀찮지? 귀찮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녀석의 요 사건을 계산하자. 반대되는 사건을 계산하자. 자, 반대되는 사건은 뭐예요? 적어도 한 명을 치료한데 반대되는 사건은 다 실패한 거지. 3명 다 실패한 거야. 맞아? 3명 다 실패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환자도 실패. 얼마예요? 1000분의 1이죠. 어지간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이거 100분율로 따지면 0.1%입니다. 적어도 한 명 성공할 확률은 99.9%나 돼요. 엄청나게 많죠? 이거 다 가져가면 99.9%야. 얼마나 많아? 그거 귀찮다고! 너무 많아서 귀찮다고. 그래서 나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계산해야 될 게 너무 커서 귀찮으니까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을 계산해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1000분의 999네 보면. 맞지? 맞지? 자, 정리하시고 다음 확률을 먼저 할 거다. 68번 다 적으면 자, 얘는 헷갈려요. 정육면체라고 했지만 주사위겠죠 사실은요. 던졌을 때 바닥에 오는 몇에 적힌 두 수의 합. 자, 두 번 던졌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를 한 거야. 맞아? 그래서 바닥에 오는 면의 수의 합이 1이 돼야 되는데. 자, 이 생각도 해보자. 어떻게 돼야 합이 1이 될까? 숫자의 합이. 합이 1이 되려면 일단 이 생각을 해보자. 2는 나오면 안 되고요. 그쵸? 2는 나오면 되고, 첫 번째, 얼마? 숫자 1이 나와서 여기 0 나와요. 맞아? 그럼 더하면 1이잖아. 두 번째 경우는 1차 시도했을 때 숫자 0 나오고 두 번째 시도했을 때 1이 나오면 되지. 또 뭐가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합이 1이라면 합이야. 됐니? 그러면 이게 확률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무슨 얘기야?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지. 확률. 그러면 전체 사건은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애들이 착각하는 게 6개잖아. 어? 근데 선생님 이거랑 이거랑 같은 사건 아니에요? 같은 사건 아니에요? 네? 같은 사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의미가 다르고. 그럼 사건은 3개 아니에요? 중복되는 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우의 수는 한 번만 센다면서요. 이해됐어? 그럴 수 있어. 이거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갑시다. 주사위가 있는데 모든 면에 숫자가 1이 써있어. 1이 나올 확률은 100%지. 근데 이 논리를 적용하자. 모든 면에 1만 써있어. 그럼 하나의 사건이겠네? 다 같으니까 하나잖아. 어? 하나잖아. 뭐가 이상해? 100%가 나오냐고. 벌써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숫자는 같지만 어때요? 위치하고 있는 면의 위치가 다르죠. 0이 2개면 이렇게 0 있는 거잖아. 0. 어? 그러면 소위 말해서 숫자는 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면의 위치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위아래로 한 게 정육면체 입장에서 보면 밑면 아니냐? 밑면이 2개지. 밑면을 하나라고 되지 않잖아. 왜? 서로 다른 게 2개 있으니까. 정확하게 보면 합동이지만 위치가 다르잖아. 그래서 2개라고 부른단 말이야. 오케이? 밑면 그렇게 따지면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면 이거 2개 있으면 하나야?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 벌써. 응? 그래서 종류는 3종류가 맞지만 숫자가 경우의 수로 봤을 때는 0이 써있는 면의 위치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개수로 따지면 2종류가 맞는 거예요.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전체 사건은 6개입니다. 네. 뭐라고? 다 하지도 않았는데 가야 돼? 왜 그래? 왜 오라고 하셔? 집에 밥 먹으러 뭐 가는데? 집으로? 네. 에휴 진짜 가. 잠깐만 처음 거 다 못 썼지? 네. 쓰다 만 거잖아. 네. 집 가서 행사 치르시고 마저 써서 나한테 꼭 내. 네. 가. 자
그러면 1이 나올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3개가 있죠? 이거 하나가 아니야. 3개라고. 서로 다른 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 사건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도했을 때 0이 나오려면 전체 6개, 내가 원하는 사건은 0 2개가 있죠. 이렇게 해야 돼. 1차 던지고 2차 던졌으니까 고배 법칙인 걸 알겠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똑같이 하면 됩니다. 0이 나올 확률 이거잖아. 1이 나올 확률 이거잖아. 됐냐? 고백 법칙 하면 돼. 이거 계산이 똑같죠, 사실? 됐니?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답 어떻게 내야 돼요? 여기 있는 6분의 1과 6분의 1은 연속 사건이 아니죠? 맞지? 이거 두 개는 더해야지. 답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자, 답은 그러면 4번이지? 자, 그 다음에 69번.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다음날, 자, 이거 좀 잘 봐야 돼. 이거는 내신 문제로도 좀 종종 나오거든.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럼 이거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날씨는 원래 여러 종류가 있잖아. 흐림, 눈, 비, 맑음. 맞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지금 확률을 얘기를 했냐면 비가 왔다와 비가 오지 않았다로 이원화를 한 거야. 나눠서 딱 두 종류로만 계산하는 거야. 비가 왔니? 안 왔니?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체 경우의 수 확률의 합은 1이잖아. 날씨가 원래대로 따지면 날씨의 종류마다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다 써놔야 되는데 얘는 단순하게 어떻게 나왔어? 날씨의 모든 종류를 비가 온 날씨와 오지 않는 날씨 두 개로 나눈 거야. 그랬을 때 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뭐 비가 안 왔다, 비가 안 온 다음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쉽게 가자는 거예요. 내 말은 이거야. 편의상 비가 왔다를 동그라미, 비가 안 왔다를 X로 할게요. 자, 비가 온 날,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네. 이게 5분의 1이네. 그럼 뭐를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야, 가능성을 생각해봐. 비가 온 날 다음 날에 비가 무조건 안 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내 말은 비가 온 날 다음에 비가 또 온다면 확률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날씨를 이원화라고 했잖아. 나눴다고 했잖아. 비가 왔니? 안 왔니? 근데 비가 안 온 게 5분의 2라면 비가 왔을 때 확률은 전체 확률의 합 얼마? 1에서 5분의 1을 빼면 되겠죠. 왜 내가 이렇게 논리 과정을 펼쳐서 원래대로면 다른 날씨의 확률까지 다 더해서 1이 돼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날씨를 규정지었다?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두 종류로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모든 확률의 합 1에는 비가 올 확률과 안 올 확률로만 규정을 짓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단순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한테 더 좋은 거야 이게. 확률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면 불편하죠. 자, 따라서 비가 온 날 다음에 비가 또 오는 게 5분의 3인 거야. 그럼 이걸 이해를 했다면 비가 오지 않은 날 비가 온 거죠. 얼마에? 4분의 1이네. 그럼 똑같아.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 비가 무조건 와? 그럼 1이겠지. 100% 맞아요. 근데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 똑같이 빼면 돼. 됐네. 그럼 이제 답을 어떻게 낼까? 금요일 날 비가 오지 않았대. 뭘 물어봤죠? 이틀 후면은 토요일을 지나서 일요일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일요일 날 뭘 바란대? 비가 안 와야 된다. 내신 문제는 목금토일 이렇게도 나와. 근데 그게 지금 하는 거랑 풀이가 똑같아. 생각합시다. 금요일 날 다음에 토요일 날 날씨를 예측을 해야 돼요. 알 수가 있나요? 없죠. 가능성이 몇 개가 있어요? 비가 올까 안 올까. 맞아? 비가 올까 안 올까. 두 개밖에 없지. 근데 내 말은 그거야.
비가 안 온 금요일 날 다음에 토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죠.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지 말던지 토요일에 비가 왔어도 일요일엔 비가 안 와야 되는 거지. 비가 안 왔어도 다음날 비가 또 안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종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이렇게 두 종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을까요? 처음만 어려워. 알면 되게 쉬워. B 플러스지만. 그럼 위에 걸 봐봐. 내가 여기다가 화살표 4개를 만들어 놨잖아. 여기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모든 걸 다 써놓은 거야. 온 날 다음에 안 왔다. 온 날 다음 날 안 왔다. 오지 않은 날 다음 날에 왔다. 오지 않은 날 다음 날에도 안 왔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준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요일 다음 날 토요일이에요. 보세요. 오지 않고 다음에 오는 거. X 다음에 O. 여기지. 이게 4분의 1이야. 온 날 다음 날은 안 와야 돼. 온 날 다음 날은 안 와야 돼. 5분의 2. 됐어요? 이해되겠죠? 얘는 뭐야? 더 쉽지. 오지 않고 오지 않고 오지 않고 오지 않고 4분의 3이야. 오지 않고 또 안 왔어. 또 이거지. 4분의 3. 자, 따라서 첫 번째 날씨의 패턴의 사건의 확률은, 자, 이거 합의 법칙일까요? 곱의 법칙일까요? 이 날씨가 펼쳐지고 연속해서 이 날씨가 펼쳐진 거잖아. 연속해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하면 안 됩니다. 계산술적으로 곱하기 하는 문제가 더 많아. 생각보다. 모르면 곱하기 하면 되겠구나. 그러지 마세요. 자, 파란색 날씨 확률 곱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과정. 이거. 자, 그럼 최종 확률 구하는 거래요. 주황색 확률과 파란색 확률은 어때요? 얘네들은 연속하지 않죠? 맞아요? 연속하지 않죠? 이거 두 개는 더하면 돼요. 할 수 있겠지? 통분하면 돼요. 얼마니 이거? 80으로 해야 되냐? 자, 80분의 얼마? 53입니다. 자, 처음만 어려운 개념 문제였어요. 잘 적으시고. 요거 판단하는 거랑 요거 판단하는 거 두 파트가 좀 어려운 거야. 처음이니까. 자, 좀만 쉬었다가 하자. 자, 이어서 합시다. 아까 날씨 문제까지 했고 73번 할 차례네. 자, 장미, 수국, 튤립이 그려진 카드 3장이 있대요. 3종류가 있네요. 한 장을 뽑아서 카드의 그림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또 뽑았대. 자, 넣은 다음에 뽑았으니까 소위 말해서 복원 추출인 거죠. 그랬을 때 두 카드의 그림이 다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그냥 편의상 꽃 이름 얘기하지 말고 ABC라고 할게요. 이 사람은 다른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게 다르기를 바라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생각 뭐가 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게 그냥 다를 확률을 그냥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좀 헷갈린다, 어려워 보인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도 1-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는 거야. 둘 다 해. 둘 다 해도 돼. 이것만 방법이 아니야. 근데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 복습할 땐 같이 해보자. 그럼 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좀 귀찮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전체 확률을 하면서 뭘 빼? 이 녀석의 반대되는 사건. 다르다의 반대는 뭐야? 같다죠. 그럼 두 번에 뽑았을 때 그림이 같을 확률을 빼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게 좋아요. 하세요. 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세요. 이걸 한다면 두 카드가 같은 확률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근데 이게 복원 추출 개념까지 생각하면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어. 어? 그럼 이거를 굳이 복원의 개념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야. 어쨌든 1차 시도를 하고 2차 시도를 하고 고백 법칙이겠잖아. 연속해서 뽑았으니까. 그럼 이러는 거야. 어쨌든 뽑아야 되는 카드는 3개지. 그 중에 뭘 뽑았는지를 몰라요. 왜? 같을 확률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헷갈리면 진짜 클래식하게 해도 돼. 확률의 정의가 처음부터 고백 법칙,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런 거 나왔디? 그냥 전체 사건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시작이었잖아. 그럼 그거 해도 돼. 아니 이게 유형이 복원 추출이라고 꼭 복원으로 해야 돼? 안 그래도 돼. 그럼 잡아. 같은 확률을 그냥 베이직하게 풀어보자. 전체 사건은 첫 번째 시도할 때 3개 중에 하나 뽑죠. 두 번째 시도할 때는 카드가 안 줄죠. 복원이니까 그럼 3개지. 고백 법칙이겠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뭘 찾아야 돼? 1차와 2차를 뽑았을 때 그림이 같을 경우의 수잖아. 맞아요? 뭐가 있죠? A 뽑고 A 뽑고 B 뽑고 B 뽑고 C 뽑고 C 뽑고 맞니? 세 종류. 이게 확률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이 이런 거였단 말이야. 전체 사건 계산하고 그 사건 계산하고 문제마다 다르지만 분모는 합의 법칙이다 고백 법칙을 쓰고 분자는 노가다로 세는 문제도 종종 있었습니다. 노가다로 셌죠. 문제집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참고로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생각의 크기를 키우셔야죠. 항상 원리는 3분의 1이지 1-3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2입니다. 됐니? 자, 일단 뭐지? 77번. 이것도 한번 해줄까? 시간이 좀 돼서 근데 시험 또 못 보거나 뭐 오늘은 나오는 보다가 가야 될 것 같아. 다 고친 사람만이에요. 덜 고친 사람은 숙제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수업 시간에 최대한 고쳐야지 이게 시험 계속 가버리면 내가 이래서 많이 좀 꼬였거든 옛날에도. 우리 반뿐만 아니라 시험 볼 때 너무 오래 걸려버리니까 수업 시간이 너무 뺏어. 거기에 또 공부를 안 하니까 나의 특유에 또 뭐가 있겠어요? 잔소리를 또 하니까. 근데 잔소리는 해야 돼. 시험은 숙제로 하늘지언정 잔소리는 해야 돼. 그래야 조금이라도 바뀌지.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바뀌든 말든 하지.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숙제 고치고 질문만 받고 하면은 뭐야. 생각보다 생긴 거랑 다르게 내 잔소리가 좀 많습니다. 공부에 있어서는 그래. 내 성격은 잔소리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난 되게 조용해 성격. 말 없어. 대화 잘 안 해. 난 되게 말 없는 성격. 근데 수업하는 거 보면 겁나 시끄럽잖아. 말 겁나 많잖아. 성격과 공부는 따로거든요. 자 봅시다. 40개의 장난감 중에서 불량품이 10개가 섞여 있대요. 정상은 30개겠죠. 그 중에 한 개씩 2번을 꺼냈을 때, 자, 첫 번째만 불량품이에요. 그 말은 2차 시도는 정상 제품 뽑아야 되는 거지. 근데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 꺼낸 걸 다시 안 넣는다고 했으니까 복원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괜찮겠네요. 전체 40개지. 40개가 있었고 2차 시도할 때는 하나가 줄어 있겠죠. 괜찮니? 첫 번째 시도에는 뭘 뽑아야 되는데? 불량 제품을 뽑아야 되는데 불량 제품 몇 개? 10개죠? 두 번째 시도했을 때 하나 줄었어. 자, 뭐가 줄은 거니? 불량 제품 10개 중에 하나가 줄은 거지. 괜찮아? 정상 제품 30개 그대로 있지. 맞아? 정상 제품 30개 그대로 있겠지. 근데 두 번째 시도할 때는 뭘 뽑아야 되는데? 정상 제품만 뽑아야 돼. 그럼 정상 제품을 뽑기 위한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있겠죠. 연속해서 뽑았으니까 고백 법칙도 가능하겠죠. 별로 안 어려워 이거 생각보다. 자, 곱하면 26분의 5는 맞나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선수보호 차원에서 한번 해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3학년 걸 하긴 하는데 저번에도 말했던 대로 진도를 이제 나가는구나 따위의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진도를 나갈수록 본인이 잘못한 거, 잘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던 것도 극대화되고 자기가 부족했던 것도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3학년 과정은 당연히 2학년 과정보다 더 논리적이거든요. 당연히 중1, 중2 얘기가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형보다는 계산 파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계산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계산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논리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3학년까지 진도 나가면 점점 더 안 될 거예요. 높은 학년. 그럼 그거를 이겨내기 위한 시도는 뭘 해야 돼? 태도를 바르게 해야지. 숙제할 때 진정성과 더불어서 부지런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암만 내가 앞에서 목 아프게 어려운 거 설명 다 해주고 논리적인 얘기 해줘도 그냥 똥으로 듣는 거야. 아 저렇게 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본인 걸로 못 만든다고요. 알겠죠? 늘 얘기하지만 본인이 바뀌어야지 학원 바꾼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나한테 뽑아 먹을 걸 다 뽑아 먹고 더 이상 저 인간한테 배울 게 없다. 그럼 나가면 돼요. 그게 맞는 거야. 학원은 그렇게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냥 여기서 하는 게 힘든 거 싫어서 그냥 모르겠으니까 정말 미련한 거야.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짚어주거든 항상. 너 이게 너무 안 돼 있어 얘들아. 넌 이게 너무 안 돼 있어. 그걸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원을 바꿔.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싫은 게 아니야.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딴 데 가면 그게 개선이 될까? 안 돼요. 본인이 안 바뀌는데 그 말을 똥으로 듣고 학원을 바꿨다는 건 그냥 자기는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밖에 안 보여. 나 솔직히 그게 제일 최악인데 죽어도 모답 못하겠어. 죽어도 개념 정리 안 해놓고 바로 나온 가면 개념 정리 시스템도 없어. 거기 그냥 유형별로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학원이 훨씬 많아요. 우리 학원처럼 개념 오답 책 주고 정리하라고 주는 학원 거의 없어. 학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개념 노트도 원래 이 학원 없었는데 내가 하자고 해서 만든 거야. 몰랐지? 개념 노트 표지도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디자인 다 한 거야. 안에 속지도 내가 다 디자인한 거야. 왜? 개념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 오답 노트는 내가 이 학원 왔을 때도 이미 하고 있던 시스템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난 거기에 개념을 추가하는 거야. 해야 돼. 알았지? 해야 돼. 옥강길에서 미안해. 해야 돼. 꼭 하세요. 이거 안 풀어도 되니까 개념이라도 쓰세요. 그게 덜 욕먹는 거예요. 이것만 풀어와? 개욕 먹어요. 알겠죠? 언제까지 말 안 된다 볼 거라고 했단다 분명히. 자 보십시오. 흰 구슬 3개와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내고 자 이거 은근 헷갈립니다. 이거 아마 비슷한 거 쪽지 시험지 이번에 있었던 것 같아. 자 천천히 보면 이건 진짜 시험 문제화돼요.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내용을 잘 봐야 돼. 꺼낸 구슬과 색이 다른 구슬을 넣었대. 에이? 그럼 복원이네? 근데 복원이를 하기 위해서 애매하다. 왜 그런지 알아? 넣긴 넣었는데 다른 걸 넣었잖아. 원래 공의 자 이게 완전 B 플러스인 게 공의 개수는 똑같아지겠지만 종류가 달라지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복원이 아니에요. 좀 어려워 그래. 콜라보 된 거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이거는 복원도 아니고 비복원도 아닌 문제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잘내 이런 거. 자 그럼 과정을 뭘 이해해야 되냐면 1차 시도 2차 시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색을 넣었는데 그 문제가 뭐야? 색깔에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다른 색이라는 뜻은 뭘 알아야 되지? 야, 첫 번째 공 뽑았을 때 흰색을 뽑을지 검은색을 뽑을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 흰색을 뽑았으면 2차 시도할 때 무슨 공을 집어넣어? 뽑기 전에 흰색과 다른 색인 검은 공을 집어넣겠지. 검은 공을 뽑았으면 2차 시도를 하기 전에 흰 공 하나를 집어넣겠지. 내가 이거 왜 얘기했는지 알겠니? 확률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못해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흰 공을 뽑았나 검은 공을 뽑았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넣은 공의 색깔도 모르고 그에 따라서 벌어지는 2차 시도했을 때 뭘 뽑아야 된대? 검은 공을 뽑아야 된대잖아. 문제가 뭔지 알아? 공의 개수는 안 바뀌죠. 처음부터 7개가 있는 거지?
그럼 공의 개수는 여기서 검은 공을 넣건 흰 공을 넣건 7개가 있는 거 맞아. 맞아? 근데 문제가 뭐야? 검은 공을 넣었나 흰 공을 다시 넣었나를 모르니까 그에 따라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검은 공은 4개가 있죠? 그럼 봐봐. 이 상황이면 검은 공이 4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된 거야? 5개가 된 거지. 이때는 앞에서 검은 공을 뽑았어. 4개 뒤에. 잠깐만. 맞군요. 맞네요. 맞아요. 내가 혼동했다. 흰 공을 뽑았죠. 처음에. 그쵸? 그러면 여기서 검은 공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흰 공을 넣었어요. 그럼 검은 공이 4개였잖아. 그럼 처음에 검은 공을 뽑았으니까 3개로 줄었지. 그렇지? 그리고 흰 공을 넣었으니까 검은 공의 개수는 3개에서 안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는 빼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답이 아니에요. 7분의 5랑 7분의 3이잖아. 더할래 곱할래? 더하면 1 넘어가지. 그럼 당연히 답이 아니야. 확률은 1이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더하기인가? 곱하기인가? 더하기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럼 7분의 5 곱하기 7분의 3을 했어. 49분의 15야. 학교 시험지에 장담하는데 보기에 이거 있다. 근데 답이 아니야. 왜 틀렸을까? 이 생각을 해. 응? 일단 고배 법칙이 말이 안 되고요. 왜? 고배 법칙이 말이 안 되는 이유?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나요? 이어서 발생하나요? 아니죠. 고배 법칙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더해봐. 1 넘어가잖아. 이상하지? 뭔가 빼먹은 게 있는 거야. 뭘 빼먹었을까? 이거예요. 1차 시도할 때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흰 공을 뽑을 거나 검은 공을 뽑는다는 거는 흰 공을 1차 시도 때 뽑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우의 수이자 확률이 돼버리는 거지. 처음 뽑았을 때 흰 공을 뽑았다면 이때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전체 공 7개였는데 흰 공이 3개지. 그럼 7분의 3이 되는 거야. 뭐라고? 1차 시도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이 7분의 3이라고. 마찬가지로 1차 시도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7분의 4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 흰 공을 뽑았다? 그럼 다른 색깔이니까 검은 공을 넣고 따라서 마지막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공의 개수는 똑같지만 검은 공의 개수가 하나 늘었네. 사건의 순서가 어때요? 1차 시도 때 흰색을 뽑은 사건 자체가 확률이고 2차 시도 때 검은 공 뽑을 확률이 또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는 이거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결과만 계산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처음은 어려울 수 있잖아.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돼? 방금 뭘 보여줬어? 더하면 답이 아니지. 곱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고백 법칙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런다고. 근데 보통 숙제할 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학원에 왔으면 처음이잖아. 성공이야. 선생님 이거 보기가 없네요. 객관식이면 보기에 답이 없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래야 돼. 자, 놓치는 게 이런 거라고. 정리하면 1차 시도에 흰 공을 뽑았다 또는 검은 공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우의 수이자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확률과 요 확률은 연속 사건이죠. 1차 다음 2차가 연속해서 발생하니까 고배 법칙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1차 2차 고배 법칙을 해야 돼. 이거 한 게 답이야. 자, 더하기 하는 게 맞죠? 곱하기 아니라 그랬잖아. 89분의 27인가? 답이네요. 약간 안 되는 것 같아. 자,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넘어옵시다. 이건 다 했어. 자, 일단 과정상 저거 풀면 경우의 수가 책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자, 쉬운 거부터 할게. 자, 찾아보세요. 태식이도 앞에 경우의 수 뽑아놨으니까 넘어가면 있다. 앞으로 넘어가면 있다.
자, 세 문제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건 995예요. 수직선 문제. 이건 서술형으로도 꽤 잘 나와. 일단 이건 뭘 생각해야 되냐? 자, 확률이 아니야. 이제 경우에서요, 이거. 일단 규칙이 어때? 앞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두 칸, 뒷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두 칸. 움직이는 칸수는 똑같지? 방향만 달라. 원하는 게 뭐죠? 4번을 던진다. 그러면 앞면이냐 뒷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칸 아니면 이렇게 두 칸 움직이는 거죠. 이건 괜찮지? 근데 원래 자리에 와야 돼. 애초부터 A는 원점이 있잖아. 어떻게 앞면하고 뒷면이 나와야 원래 자리로 올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나와야 될까? 이거 확률로 문제 바꿀 수 있어. 또 이따 봐서 시간 나오면 좀 더 얘기도 좀 해보자. 앞면과 뒷면이 어떻게 나와야 원래 자리로 올까요? 생각해봐. 만약에 앞면이 3번 나왔어. 앞면이 양의 방향 맞지? 앞면 한 번 또 나왔어. 앞면 한 번 또 나왔어. 그럼 양의 방향으로 6칸 간 거죠? 그리고 뒷면이 한 번 나왔어. 그럼 원점에 있나요?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나와야 그러면 원래 자리로 올까? 잘 봐. 앞면 한 번, 앞면 한 번 나왔어. 그 다음 뒷면이 2번 나와야 돼. 뒷면 한 번 나왔어. 뒷면은 그럼 원래대로 오지. 그럼 선생님 앞면 다음에 뒷면 나왔으니까 사건 하나네요? 답은 그럼 한 개예요? 뭐가 잘못됐죠?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 야, 꼭 앞면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 2번 이렇게 나와야 돼? 순서가 아니어도 되지. 이건 이해되지. 그냥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원래대로 오지. 뭘 보여줬죠? 앞면의 개수가 뒷면의 개수가 만 중요한 거야.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따라서 내가 말한 건 뭐예요? 횟수만 중요하다. 편의상 앞뒤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 그럼 사건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 경우의 수의 기본은 노가다로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앞, 뒤, 뒤, 앞 봤어? 앞, 뒤, 뒤, 앞. 맞아? 또 뭐 있을까? 앞, 뒤, 앞. 뒤, 앞, 뒤까지 있겠지. 6가지. 나중에 시험 대비하면 이 개수는 좀 외우게 돼요. 나중에. 자,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걸 확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원점에 올 확률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문제를 단어를 확률로 바꾼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 할 수 있겠니? 내가 말하는 사건이 6가지잖아. 전체 사건은 몇 가지겠어? 동전을 몇 번 던져요? 4번 던지기 때문에 동전 하나당 사건 2가지인 거 괜찮나요?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 네 번째 동전. 연속해서 던지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겠죠? 내가 원하는 사건 몇 가지라고? 6가지.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되고 확률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 어떻게도 나와. 야, 서술형 1번 경우의 수 구하세요. 서술형 2번 확률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앞에 풀었던 경우의 수는 이론상 다 확률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우에서 확률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8분의 3이냐? 이것도 적어놔. 제가 하나 해결했고 다 적으면 997번 한번 해보자.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자, 볼까요? 그래서 어찌? 자, 997번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풀이가 여러 종류가 있어. 그냥 삼각형을 세는 방법이 있고 조금 응용하면 사실 둘 중에 뭘 할지가 아직도 고민이야. 왜냐면 둘 다 응용이어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앞에 유형서 보면은 이런 문제 있어요. 점이 몇 개죠? 7개죠. 자, 첫 번째 시선은 이걸 이렇게 찍어드려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자. 앞에 유형 마지막에 있어요. 경우수 유형 마지막 도형에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점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성분의 개수, 세 점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삼각형만 얘기해요. 여기에는 7개의 점 중에 3개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싶으면 하나씩 다 연결해서 세야 돼?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선분은 두 점을 골라서 연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선분 A, B나 선분 B, A는 똑같다라는 걸 공부했었죠? 사건 입장에서는 같은 사건입니다. 그럼 이거를 경우수적인 입장으로 재해석하는 게 사실 중요해. 그게 응용이야. 그럼 난 이렇게 볼 거야. 삼각형이어도 점 3개를 연결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알아. 삼각형 ABC나 삼각형 BAC나 삼각형 CBA나 삼각형 ACB나 삼각형 CBA나 다 똑같지? 중복되지?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7개의 점 중에서 3점을 뽑아야 돼. 근데 중복되지라는 말을 했잖아. 또 분석 들어갔어요. 7개 점 중에서 3점을 뽑으니까 이건 대표 뽑기야. 근데 중복되지. 무슨 뽑기야? 같은 자격의 대표 뽑기. 가 결론이야. 그래서 7개의 점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을 뽑는 거야. 라고 했었어요. 왜 3 곱하기 2 곱하기 1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찌그러뜨렸잖아. 그러면 이게 몇 개니? 35개죠. 이 중에 35개 중에 이렇게 바꾸면 원래는 삼각형이었는데 삼각형이 아니게 바뀌는 걸 찾으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언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한 직선 또는 한 선분 위에 3점은 절대로 삼각형을 만들 수 없죠? 맞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점 3개 고르면 절대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뭐라 그랬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그거를 찾아서 여기서 빼야 돼. 안 만들어지는 거 찾아보자. 방금 뭐라 그랬죠? 4점 중에 3점 뽑는 건 삼각형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간에 3점을 뽑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자격의 대표 뽑기라고? 같은 자격의 대표 뽑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4점 중에 3점에 3명의 같은 자격의 대표를 뽑으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건 개수가 적어서 써도 돼. 물론 같은 자격의 대표니까 A, B, C 고르고 B, A, C 고르면 안 됩니다. 그건 주의해야 돼. 자, 이거 계산하면 몇 개야? 4개야. 따라서 35 빼기 4 해가지고 답은 일단 6. 그래서 삼각형 만드는 문제, 선분 만드는 문제, 직선 만드는 문제 같은 자격의 대표 뽑기라고 했었어. 됐나?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구현 빠른 풀이는 시험 때 밑에 하자 우리.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하고 남은 시간에 오답 수정 및 답변 사용은 시험지 풀면 되겠다. 자, 얘 좀 어려워요. 천천히 할게. 이거 완전
내신 이거는 좀 내 기준은 만점 도전이라고 하기에도 살짝 어려워. 내 기준이야. 자, 천천히 해볼게. 6명이 있대. 무심코 앉았대. 자, 뭐라고 적혀있어? 3명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는데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아야 된다. 자, 하나만 써볼게 얘들아. 이런 거야. 이게 좀 어렵지? 제가 학생 번호예요. 의자에도 학생 번호가 써있어. 자, 지 의자야. 이해됐지? 근데 뭐를 원했지? 3명은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아야 돼. 그럼 이런 거야. 세 명은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아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 1번 학생 지의자, 3번 학생 지의자, 6번 학생 지의자에 앉았어. 맞지? 자기 의자에 앉았지? 다음 나머지 3명은 남의 의자에 앉아야 된다. 맞죠? 남의 의자에 앉아야 된다. 그럼 보아라. 2번, 4번, 5번 학생이 비어있는 의자 3개 중에 다른 거에 앉아야 되는 거지? 내 거 아닌 거에 앉아야 되는 거지? 생각해보자. 항상 명심해야 돼. 경우의 수는 본질은 노가다 계산이야. 합의법칙, 고배법칙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첫날부터 얘기했어요. 제발 좀 기억을 합시다. 공식만 좋아하니까 개념을 자꾸 모자라는 거야. 물론 경우의 수 문제가 이론상이래. 경험상 노가다성을 띠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 하지만 뒤통수 맞으면 안 돼. 어려운 문제는 항상 합의법칙, 고배법칙, 노가다 계산 어우러서 나옵니다. 크게 핵심한 문제죠. 아이고 아파. 그러면 봐. 어떻게 2, 4, 5번 학생이 앉아야 남의 의자에 앉는 게 될까요? 노가다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2번 학생 의자에는 누가 올 수 있죠? 4번하고 5번 학생만 올 수 있죠. 보세요. 4번이 여기 앉았어. 응? 그럼 여기에 누가 올 수 있어? 남은 학생이 누구야? 2번하고 5번이지. 맞니? 그럼 4번이 여기 앉고 만약에 2번이 여기 앉았어. 남은 학생 누구야? 5번이지. 못 앉네? 그럼 탈락. 이렇게 찾는 거야. 안 되는 거 이해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4번은 여기 오고 5번이 여기 오고 누가 남았냐? 2번이 여기 앉으면 딱 맞죠? 이해됐어요? 짜맞추기 하는 거야. 어려워 그래서. 근데 하나가 또 있어요. 2번 의자에 꼭 4번이 앉아야 돼? 5번이 와도 되잖아. 남은 학생 누구예요? 2번하고 4번이야. 봐. 여기에 4번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2번 학생 와야 되지. 남은 학생 4번은 여기 오면 되지. 찾았다. 그래서 두 가지. 어려워.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끄적거린 게 뭐예요? 남아있는 세 자리에 남은 3명이 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뭐라고요? 남아있는 세 자리에 남은 3명이 지의자 아닌 거에 앉는 거야. 몇 가지래요? 2가지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답은 2가지인가요? 뭘 안 했죠? 내가 처음에 뭐 얘기했어? 3명은 자기 의자에 앉는다네. 그럼 그것도 경우의 수야 얘들아. 그럼 봐. 이거 보라색으로 계산한 게 뭐야? 남은 3명은 다른 사람의 의자에 앉는 거야. 맞지? 근데 그게 몇 가지래? 2가지. 그럼 노란색은 어떻게 계산할까? 저것도 사건이잖아. 6명 중에 3명은 자기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또 어렵죠. 경우의 수 사건, 이것도 노가다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만 썼잖아. 1번이 지자리하고 3번이 지자리하고 6번이 지자리하고. 응?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야. 그럼 저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써봐야 되나?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개수가 좀 많습니다. 그럼 논리적인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6명 중에 3명은 자기 의자에 앉았다. 남은 3명은 남의 의자에 앉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이 권한이 달라. 자격이 다른 거야.
반대로 얘기해 볼게. 자기 의지하에 앉은 3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권한을 갖는 거예요. 유치하게 표현해 볼까? 난 잘나서 내 의지에 앉을 거야. 이런 뉘앙스인 거야. 근데 얘네랑 다르게 나는 우수하니까 내 의지에 앉을래.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구분이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선택받은 3명은 누구야? 자기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소위 말하는 같은 자격의 대표를 말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 자기 의자에 앉는 권한이 부여된 거야. 그럼 해석하자. 6명 중 같은 자격 몇 명 뽑으면 돼? 3명 뽑으면 돼. 어렵지. 참 어려워 이거는. 이거는 기본 유형 해석해도 좀 어려운 문제야.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선생님 이거 언제 했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중학교 때 해도 안 된다니까. 니네는 미리 하는 거야. 운 좋게 생각해.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6명 중에 3명 뽑는 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같은 자격이니까 나누게 해야 되죠. 노란색 사건과 보라색 사건은 합인가요? 곱인가요? 연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곱이에요. 앞에 거 20인가? 뒤에 거는 2니까 답은 40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포인트가 곳곳에 다 숨어있는. 자, 내가 봤을 때 세 문제 중에 이게 압도적으로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